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세요. 이번 2020년도 저희 Summer Junior Reading Program을 가르칠 조이 류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Reading Comprehension 관련돼서 다루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런 Reading Comprehension Skills 중에서의 대표적인 하나인 이제 Interpreta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Immediate Inference라는 저희 또 다른 Reading Comprehension Skills를 같이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럼 역시나 Immediate Inference가 이제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An immediate inference is a logical equivalent deducted from one premise, statement, or proposition. Immediate inference라는 것은 어떤 특정 명제나 전제나 문장이나 에서부터 저희가 유추해낸 어떤 논리적인 유추해낸 추론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거를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좀 더 아이디어를 잡을 수 있게 볼게요. 그러면 all roads are paved 라는 명제라는 문장이 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모든 도로는 포장되어 있다 라고 저희는 이제 설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all roads를 A로 두고 paved를 B라고 두면 all A are B 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명제에 대해서 대우는 if not B, not A가 되겠죠. 근데 옛날에 수학 때 저희가 배운 게 명제가 참이면 항상 그의 대우도 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f not B, not A를 문장 형태로 만들면 if it's not paved, it is not a road.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도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장되어 있지 않으면 도로가 아니지. 이것도 역시나 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어진 문장, 명제, 전제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는 사실을 immediate inference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역시나 이거는 또 왜 중요할까요? 볼까요? 자, immediate inference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기존에 주어져 있던 어떤 문장이나 어떤 전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인 생각과 사고가 요구가 돼요. 근데 이런 사고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비판적으로 우리가 읽고 또 사고를 하게 되는 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사고의 일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저희가 당연히 이제 리딩 프로그램 하면서도 친구들이 학습을 하면서도 이제 다 필요한 건데 정말 구체적으로 지금 나한테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가를 보면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리고 또 시험 유형 중에서도 가장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어떤 immediate inference skills를 일단 다지고 나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조금 더 익숙하게 어떤 내가 또 비약적 논리를 갖고 추론하지 않고 딱 주어진 정보들과 사실들을 인해서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을 하는 연습이 되어 있으니 문제도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제가 지난번 interpretation 영상에서 interpret 해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immediate inference도 이런 해석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rephrase 하고 어떤 문장을 다시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방법 중에서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immediate inference에 관련돼서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영상에 구체적으로 다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immediate inference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유추를 통해서 추론해낸 결과이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전제, 명제와도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어떤 내용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실 알맞게 잘한 추론이 아니게 된 거죠.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나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또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보니 이제 interpretation의 방법 중에 하나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빨리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reading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읽기고 이게 예외도 많고 해서 수학적으로 이거를 해석하고 하면 오히려 되게 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아두면 좋은 inference skills이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immediate inference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rephrasing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그 proposition, 처음에 이제 제안되는 던져지는 문제가 not good as evil 이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딱 제시가 됐어요. not good as evil.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obversion, 뒤집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not good as evil을 아예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good is not evil이죠. 좋지 않은 거는 악한 것이다. 뭐 착하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다를 뒤집으면 착하고 좋은 거는 악하지 않은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의미가 둘 다 참이죠. 둘 다 맞는 거고, 그다음에 conversion은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evil을 앞으로 가져오고 not good을 뒤로 보냈어요. 악한 것은 좋지 않는 것이다. 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 또한 참이죠. 말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contraposition, 여기가 이제 대우죠. 그래서 다 이제 뒤집고 자리도 바꿔주는 건데 이제 not evil is good. 악하지 않는 것은 착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것도 역시나 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유추를 해낼 수 있는 문장 구조를 이제 스킬을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하는 실수들이 또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처음에 학생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친구들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어떤 주관적인 추정, 어떤 아주 subjective한 assumptions들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어떤 유추나 추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사실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나의 생각과 결합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객관적이지 않은 추론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안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면 뭐든지 based on actual detail and knowledge, 정말 제시된 어떤 구체적인 사실과 정보와 지식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추론이어야 되고, 또 logically equivalent to the author's text, 우리는 이제 어떤 글쓴이 저자가 가진 어떤 제시한 문장이나 어떤 문단으로 우리는 이제 inference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논리가 이제 동등해야겠죠.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high inference를 해서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다 actual detail을 갖고 logically equivalent 했을 때, 이 두 개가 다 맞을 때 우리는 이제 immediate 하고 direct 한 inference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설명으로만 하면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또 다시 구체적인 한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 예시들이 사실 지난번에 이제 interpretation에서도 얘기를 했던 예시인데 똑같은 예시를 가져와서 또 어떻게 실수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Squadrons of planes can save fuels by flying in a V formation, and many scientists suspect that EBCs do the same. 이라는 문장이 있고, The EBCs have a body design that is similar to that of a modern airplane.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장은 지금 다른 의미와 다른 생각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거는 비행 중대가 이제 V자 형태로 날아가면서 이제 연료를 아끼고 과학자들은 EBCs라는 새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EBCs는 body design, 어떤 몸 신체 형태의 디자인이 이제 현대 비행기와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EBCs가 이런 따오기라는 어떤 한 새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거는 논리적 추론으로 가능해서 둘 다 같은 이제 immediate inference를 한 문장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save fuel by flying a V formation을 읽으면서 그러면 어떤 body design도 비슷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주관적인 assumption을 아주 subjective한 assumption을 넣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body design이고 같은 말 immediate inference가 맞네 라고 하면서 정답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이 첫 번째 문장을 보았을 때 뭐 body design에 관련된 얘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객관적 사실들로 바탕으로 추론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장이죠. 두 번째 실수도 한번 봐볼게요. 이것도 역시나 저희 그 interpretation 지문에서도 그 영상에서도 이제 다뤘던 이제 실수인데, 자, 첫 번째는 According to Brynolfsson and McAfee, advancements in technology
since approximately the year 2000 have resulted in more skilled laborers in the United States. 하는 문장이고, 그래서 브노스가 마카피가에 의하면 어떤 기술의 발전, 어떤 2000년대 대략적으로부터 시작했던 기술의 발전은 미국에서 더 많은 숙련된 노동자들로 이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고, 두 번째는 as businesses generate more value from their workers, the country as a whole became richer, which fueled more economic activity and created even more jobs.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와는 다르게 두 번째 거는 이제 기업들, 비즈니스들이 자기 직원들을 위해서 더 많은 가치들을 생성해 나갈 때 이제 나라 자체가 훨씬 더 이제 부유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경제 활동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더 많이 창출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역시나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지금 의미를 전달을 하고 있는 문장들인데, 친구들은 그런 또 immediate inference를 할 때 자기들이 이제 또 주관적인 추정을 넣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결국에는 발전하는 거는 더 좋은 거고, 그렇게 더 이제 점점점 좋아지는 건데, 그건 마치 점점점 부유해지는 거랑 또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두 개는 immediate inference로 둘 다 interpret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정답지를 선택을 해요. 하지만 다시 첫 번째 문장에서는 그 어디에도 돈과 관련돼서 부유해졌다라는 말은 또 없어요. 그건 우리가 추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 거에서는 어떤 기술에 관련된 얘기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추론을 하기에는 되게 또 어려운 부분인데, 친구들은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되게 오답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또 역시나 저희가 immediate inference를 한 지문을 읽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reading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습을 해나갈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거는 어떠한 지문을 또 가져온 건데, 한 문장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he가 이 사형쥐라는 이제 그 쥐 종류 muskrat이라는 쥐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He was young, and it rapidly became obvious to me that he was laboring under an illusion of his own, that he thought animals and people were still living in the Garden of Eden. 이라는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 머스크랏에 대해서 되게 어린 이 머스크랏이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동물과 사람이 이제 함께 되게 Garden of Eden 하면 에덴 동산 하면 좀 약간 지상낙원, 파라다이스, 천국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죠. 이렇게 비슷한 얘기고 어떤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되게 평화롭게 함께 잘 살고 있구나를 이제 생각을 했대요. 이 사형쥐가. 그러면은 또 역시 문제를 한번 볼까요? What would be logical equivalent? What would be logically equivalent? 라는 문제에서 한번 각자의 보기를 볼게요. A. In this lake, few muskrats have the chance to reach maturity. 이 지금 호수에는 이 호수에 살고 있는데, 호수에는 단 오직 몇 마리만의 아주 작은 이제 number of muskrats가 이제 성숙해지고 이제 자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전혀 이 문장을 읽었을 때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내용이죠. 이런 알 수가 없어요. B. The muskrat was only one of several types of animals living in the lake. 이 호수에 살고 있는 동물 중에서, 여러 가지 동물 중에서 오직 하나였대요. 이 머스크랏이, 사형쥐가. 하나의 종류였대요. 근데 이런 말도 사실 없죠. 이 문장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C. At one time, the lake has been home to a variety of animals. 이 호수가 다양한 동물들의 집이었대요. 한때는. 옛날에 한때는 되게 많은 다양한 동물들의 집이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 문장을 읽었을 때도 이건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이게 뭐 머스크랏만 있었는지, 뭐 여러 동물들 많은 동물들의 집이었는지, 뭐 한때는 그랬는지 앞으로 계속 그러고 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D를 볼게요. Some part of the lake has remained unchanged for centuries. 이 호수의 어느 부분들은 몇 세기가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어 왔대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들이 많이 찍는 오답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동물들과 사람들과 아직까지 still living in a garden of Eden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함께 평화롭게 살아오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오랫동안의 기간도 유추를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 역시 우리는 이 문장을 읽고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잘못된 추론이죠. 몇 세기가 지나도록 변하지 않고, 그것도 어느 일부의 호수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추론해내는 거는 좀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마지막 걸 볼게요. An older, wiser muskrat would have learned to fear people.
되게 아예 영 얘기 나오고 Garden of Eden 평화롭고 이런 얘기 나오니까 E는 일단은 아니다 긋고 older muskrat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일단 긋고 나머지 보기 중에서 선택을 해요 친구들이. 근데 더 젊은 머스크rat이 이런 일루ዥ 환상을 가지고 동물들과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산다라고 하는 문장을 읽으면은 우리는 그런 아까도 했던 연습들 저희 immediate inference skills 중에서도 이렇게 conversion 해보고 또 counter position 해보면은 되게 older muskrat들은 어떻게 했을까? 젊은 머스크rat은 좀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이가 많고 현명한 사양쥐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고 현명한 사양쥐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법을 알고 있대요. 배웠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젊었던 쥐는 이런 식으로 평화 속에서 살고 있고 함께 공존하고 이런 환상을 갖고 있다라는 문장을 보내서 우리는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양쥐는 사람들을 무서워할 수도 있겠구나, 무서워하는 거를 이미 배웠었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는 사실 2가 정답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진짜 immediate inference를 할 수 있는 문장들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는 This young muskrat thinks that people and animals were living in a state of perfect harmony. 이런 유추가 가능하죠. 어떤 젊은 사양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떤 완벽한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다. 를 저희는 유추할 수 있죠. 왜냐면 이 어린 사양쥐는 People and animals are living in a garden of Ede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로 객관적 사실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정도 유추는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젊은 애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젊지 않는 머스크rat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또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And old, 결국에는 이제 젊지 않다는 거는 나이가 많다, old가 되니까 old muskrat might not think that people and animals were not living in a state of perfect harmony.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은 머스크rat들은 사람과 동물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하모니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고 있지 않으니까는 뭐 무서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이제 유추가 가능하고 이제 그런 직접적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아마 연습을 또 많이 하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유추를 더 사실적이고 더 기존의 저자가 얘기를 한 것과 같은 논리로 동등선상에서 추론을 할지에 대해서 또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또 오늘도 여기까지가 저희 immediate inference 관련된 영상이었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추가적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학원 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